아, 오늘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글쓰기에서 하경이가 생각하는 완전한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하경이의 비전을 담아서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유토피아 이상을 한번 그려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 뭐 다른 친구도 없기 때문에 하경이 발표하고 나서 바로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 뭐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하경이의 완전한 국가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경이의 완전한 국가에 대한 이상이 과연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되는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모순이 없는가 또는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비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드러났는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쌤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책 얘기 또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기. 유토피아란 그리스어의 어우 없는 과 토퍼스 장소의 합성어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이다. 이런 뜻을 가진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의 저서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상해보는 목표를 추구하는 이상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에 대해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이상형이니 다를 수밖에 없긴 하다. 사실 나는 이전에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적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인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나만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나만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동시에 내가 현대사회에 갖고 있는 불만과 인식 또한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국민 중 기본적인 생활권도 없고 끼니도 못 챙겨 먹으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은 세상도 유토피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즉 최소한의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등의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행하는 것도 기본권을 보장시킬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을 보충하자면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돈이 부족해도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해 재산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 같다. 아직도 시골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토피아라면 어디에서 살든 제공받는 것에 차이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의료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시설, 교육시설이 너무나도 다른 상태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 진정한 유토피아라면 어디에 살든 돈이 부족하든 의료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폭력과 전쟁이 없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현대사회에서는 전쟁도 많이 있고 폭력도 더욱더 많이 있다.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전쟁을 하고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에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중요한 점은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각종 비리와 뇌물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정정당당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노력하면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얻을 수 있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연, 혈연, 지원 등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실력 그리고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행복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유토피아의 정치이다. 유토피아의 정치는 항상 정정당당하게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 또한 정당한 방법과 깨끗한 방법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하며 섬세한 법으로 잘못된 국민들을 처벌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민들 또한 지도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처벌할 자유 의무가 있으며 지도자 또한 국민들의 요청을 잘 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국민신문과 국민청원과 같이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으며 지도자는 그것들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언론도 지도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서술할 자유가 있으며 지도자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유토피아에서는 원활한 세금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국민들은 항상 세금이 깨끗이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도자들도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세금을 잘 쓰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익부 빈익빈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상속세 또한 3, 40%로 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는 자녀가 그 돈을 번 것은 아니다. 그러니 상속세를 받아 그것들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사실 유토피아는 매우 꿈 같은 이야기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라니. 하지만 우리는 유토피아를 그저 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을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유토피아처럼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모두가 같은 목표를 보고 나아간다면 유토피아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더 나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경이가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글을 쓴 걸 보면 먼저 여기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문단 구별할 필요는 없지. 여기 특별히 문단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사실 나는 뭐 아, 어쨌든 유토피아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로 시작해서 시작하는 말 처음 부분들에 대해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쨌든 처음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운데 부분 쭉 써가지고 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마치는 말 끝부분 그래서 처음과 가운데 끝 세 부분으로 잘 이루어져서 글을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처음 가운데 끝 그래서 하경이가 이제 어떤 그런 포맷을 잘 익히고 해서 처음에 내가 뭘 얘기하겠다 시작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본론에서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마지막에서 인생 깊은 마무리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폼을 잘 갖춰서 쓴 점 아주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논란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는 아, 하경이가 자기를 드러낸 거야. 내가 이거를 왜 썼는지, 뭐 이거를 뭐 했었는지 해서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안 써도.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냥 자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다를 수밖에 없긴 하다. 뭐 유토피아라면 가장 유토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네가 너가 그 생각 어차피 이거 네가 쓴 글이잖아. 그래서 네. 당연히 이게 너의 유토피아일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당연히 알기 때문에 기라경이 쓴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요 이야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자기가 그래서 글을 쓰는데 내가 이거를 왜 썼는지 무슨 고민을 갖고 썼는지 드러내놓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이야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만 아까 선생님 뭘 하나 얘기할 게 있었는데 아, 사실 나는 이전에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라고 썼어. 아무래도 현재 자본주의 중심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어, 유토피아라는 뜻이 약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얘기인데 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좀 의미야. 나는 이전에 유토피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대의 자본주의 중심 사회에서 모두 행복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듯하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니 오히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 행복할 수 없으면 그러면 유토피아를 꿈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선생님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말이 좀 안 되는데? 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꿈꿔봤자 소용이 없다. 자본주의 약간 사회에서 유토피아는 현실성이
것 아, 같다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생각.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꿔보지 않았다. 어, 네. 그래서 이번에 나만의 유토피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가 이제 숙제라는 맥락 속에서 이런 글을 쓴 거잖아. 근데 이제 이 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 발표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하경이가 이거를 그냥 숙제 발표가 아닌 대중적인 글로 쓴다라면, 그러면 뭐 이게 숙제 때문에 뭐 하게 된 거다라는 그걸 더 세세하게 알려주거나, 어? 아니면 이런 얘기를 뭐하거나 아예 빼거나 그랬다는 거지. 그 맥락. 아니면 너가 그 부분들. 사실 나는 이전에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 뭐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음, 그러니 뭐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얘기가 붙어야 돼. 그런데 조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건 유토피아라는 것 자체가 네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잖아.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거잖아. 그 사회가 네. 없는 사회니까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이해가 유토피아가 현실 가능한 네. 사회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요 문장 자체가 좀 이렇게 이상해. 음, 새 받아들이기는 오히려 그 네가 아까 그 의미 가장 좋은 이상에 다를 수밖에 없긴 하다. 예를 들면 그 여기서 사실 나는 이제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다. 어? 그 이유는 유토피아를 말해서 알 수 있다시피 뭐 도달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 그건 시간 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는 뭐 절대 없다. 행복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하지만 뭐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현 사회 구조로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 유토피아를 꿈꿔보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야 음, 어쨌든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유토피아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동시에 내가 현대사회에 갖고 있는 불만과 인식 또한 깨닫게 되었다 해서 어쨌든 뭐 그 책 내용의 바탕에 둬서 이제 쓰고 있는 점들은 뭐 좋은 어떤 그런 지점이고 어쨌든 지금 하경이가 나를 드러내서 쓰는 방식으로 썼는데 그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렇게 나를 뭐하고 감추고 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글을 쓰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것이다. 아, 점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점은 것이다. 선생님도 이렇게 쓸 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뭐 한데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보장받는 점은 점이다. 아, 그냥, 아,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아니,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는 것이야말로 내 유토피아의 뭐 핵심이다. 뭐, 라던가 그런 식으로 또 어떤 그 문장 자체에 를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중 기본적인 생활권도 없고 끼도 못 챙겨 먹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은 세상도 유토피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어,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는면서 그럼 이 기본적인 생활권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즉 최소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등의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너무 이제 뭐야? 뭘 음, 좋아해? 것이다. 거시다를 너무 좋아해, 지금 보면. 말투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그 같은 표현들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들, 요게 이제 그 말벗인데, 이거 할 것이다, 될 것이다, 계속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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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 마무리를 뭐뭐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될 수 없다.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쓰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뭐 하다 지연이 될 수 없다. 없을 것이다. 그 뉘앙스의 차이잖아. 뉘앙스의 차이인데 좀 물론 뭐 뭐뭐 할 수 없을 것이다가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겸손하다고 해야 되나? 확정적이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좋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비겁한 거지. 약간 그 발 빼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좀 더 이렇게 단호하게 쓸 것인 건가, 지금 이런 어투로 쓸 것인 건가.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이렇게 뭔 말 것이다가 자꾸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가 글이 지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자,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들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여기도 음, 있게 이렇게 가서 문장이 너무 길어졌어. 요 문장들도 뭐 해서 끊어 쓰자. 끊어서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도 기본권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 하고서 이제 여기 글들이 웬만큼 여기 문단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주고 끊어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데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생활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 기본권이 뭐냐? 그리고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더 서술되어야 되지. 물론 이제 이 글이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 달라져. 글을 더 자세히 온고 매수가 더 자세히 쓸 수 있으면 기본권에 대해 서술해 주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온고 매수가 저한됐으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어? 그다음에 이 것들 근데 이 기본권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너가 기본소득 제도를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그 어떻게 쓴 거 방법을 쓰면 좋지. 근데 이제 기본소득 제도가 실행되면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시킬 수 있나? 음, 또는 기본소득 제도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제 학경이는 이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뭐 다행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제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또 뭐야 돼? 설명이 또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글의 길이, 글의 양, 그리고 이제 이게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글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내가 더 자세히 쓸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도 될 거냐, 라는 것들. 그거는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아까 말했듯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을 대상으로 쓸 거냐, 못지않게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온고지양, 그 지면, 나에게 주어진 지면이 얼마 정도의 글을 내가 쓰려고 그러나. 온고지 10장짜리 글을 쓸 때와 온고지 20장짜리 글을 쓸 때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 배경 지식이 없는 초등학생들한테 그 글을 읽게 할 거냐.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읽게 할 거냐에 따라서 글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야 그래서 너가 머릿속에다가 이제 뭐예요? 가정해놓고 독자 예상 독자를 가정해놓고 써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의 특정한 독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중학생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하경이가 또래 친구들이 읽어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 그 정도 그래야 일반인들도 읽기 편하게 잘 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면 되고. 자, 또한 이것을 보충하자면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부족해도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해야 재산으로 인해 교육을 유지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교육이 뭐냐는 얘기 뭐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이 이미 실시되고 있잖아. 네. 그 초중학교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미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지금 사실은 대학 진학률도 막 되게 뭐 우리나라가 뭐 8, 90%될 거야 아마 이 대학 진학률 자체가 그런 상태라면 기본적인 교육을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이미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돈이 부족해도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요 교육 격차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른바 공공의 교육의 서비스는 다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서 지금 말한 것들이 사교육을 얘기를 하는 건가? 뭘 말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학영이가 더 이제 구체화지.
아직도 시골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는 학생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시골이 우리나라 시골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아, 기본적인 교육이라기보다 음, 그 교육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수도 그렇지. 교육이나 의료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교육 격차, 의료 격차 할 때 교육 격차가 말하는 게 뭐 어떤 교육 격차야?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보면. 것 약간 응, 예를 들면은 약간 실행을 한다면은 학교 교육을 뭐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온라인 강의 같은 걸 제공한다든지 이런 음, 보충 교육을 이 음, 제도가 더 탄탄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시골과 도시의 차이인 거야? 아니면 너가 말한 대로 뭐 부진아 라던가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게 사실 힘든 거야. 막연하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픈 사람도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하잖아. 어디가 아픈지. 라는 점에서 그래서 교육이 문제다 하는데 뭐가 문제인데라고 막상 얘기를 하려면 따지고 들으면 뭔지 모르겠어 잘.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건 우리나라 교육이 다 하고 있어. 음, 자체는. 그 아까 너가 이제 뭐 온라인 교육을 더 강화한다던가. 지금 사실은 보면 온라인 교육 다 돼 있어. 그런 프로그램 다 돼 있어. 근데도 뭘 안 돼. 그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뭐, 물론 이제 하경이한테 그걸 다, 하경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다 일일이 요구할 수 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고민이 더 이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지금 우리 하경이한테는 이제 쌤이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또 치사하게 그 안에 막 세세하게 꼬치꼬치 이제 캐묻고 있어갖고 그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큰 그림 안에서 이제 그 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는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 큰 그림이라는 것들도 자기가 그 세부 내용의 바탕이 돼서 그 방향성 그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졌나 그건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던 거지. 자, 유토피아라면 어디서 살든 제공받는 것에 차이가 없게 돼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시설도 마찬가지다 해서 예를 들면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뭐 쉽게 말하면 병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그 집중돼 있는 거잖아.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 교육시설은 뭘 말하는지 해서 물론 대학은 좀 달라. 대학은 이른바 수도권에 좋은 대학들이 집중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도권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분산해야 된다는 건지. 음, 의료기관도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 살든 돈이 부족해서 의료시설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가 없어? 저도 함께 할 건지. 어떻게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쿼터제? 를 두어서 수도권에는 몇 개만 있게. 그러니까 음, 인구로 나누든지 아니면 지역으로 나누든지 해갖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잖아. 여기 서울에는 뭐 그 병원을 100개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100개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 그럼 음,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뭐해? 지역에 그렇지. 가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거꾸로 그 뭐야? 서울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면 응? 뭐 월급을 낮게 주는 거야. 음, 그 의료보험에서 그 수가가 뭐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돼 있잖아. 그 네. 의료보험제가 돼 있어가지고 그 뭐야 네가 그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너가 내는 돈 한 3천 원을 내. 음, 의사 선생님이 3천 원 받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 공단에서 만 몇천 원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너가 치료받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돈은 한 뭐 만 오천 원 정도 갈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부담하는 돈보다 의료보험 공단에 돈을 더 많이 줘. 네. 근데 이제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는 돈을 예를 들면 서울은 뭐 만 원 주는데 시골은 뭐 2만 원을 주겠다. 아,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음, 지방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퍼질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분산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방법론 중에서 아까 병원에 대한 허가 자체를 서울에는 그러니까 서울에 몇 개, 각 지방마다 쿼터제를 실시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의료보험에서 그 수가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요즘에 그 지역 의사제라고 대학에 갈 때부터 너는 이 대학을 나왔으면 조건이 대전에서 충남에서만 넌 의사를 해야 돼. 넌 어디서만 의사를 해야 하고 아예 그냥 의사를 뽑을 때 자체부터 지역 의사제라는 이름으로 뭐 그렇게 하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네가 의료시설을 제공받는다고 했을 때 의료시설 제공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이른바 공공의료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같은 곳을 의무적으로 그 시군구 단위별로 무조건 보건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얼마 정도 의사를 국가 세금으로 배치를 의무화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 어떻게 이걸 실현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한 거지. 이것들이. 자, 뭔 얘기인지 알고 그다음에 네. 이 번째라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 숫자하고 번째를 이렇게 붙여 쓰는 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쓰다던가 그렇게 가야지 아라비아 숫자 2를 쓰고 이제 번째라고 쓰는 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써.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잘못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폭력과 전쟁이 없는 사회 한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직도 현대 사회는 전쟁 폭력이 많다. 정당될 수 없고 안전사회 될 수 없다는데 그럼 이것도 역시 뭐가 빠져 어떻게? 있는 거야? 이 어떻게가 어떻게?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가. 그러니까 폭력과 전쟁은 도대체 왜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폭력과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나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어떻게라는 부분들, 폭력과 전쟁을 없애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아니, 뭐 전쟁을 없애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좋은 방법은 군대를 없애는 거야. 군대가 있어야 전쟁하는 거잖아. 근데 군대를 없애면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문제는 뭐야? 없앴는데 하나만 안 없애면. 남들이 쳐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닌가, 아니면 헌법에 아예 침략 전쟁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거지. 그럼 이제 뭐야? 침략 전쟁은 안 되고, 이제 방어전. 남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침략 전쟁은 불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 부분들이 뭐 서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전쟁이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국가를 다 없애는 거야. 아, 국가 경계를 다 없애버리면 뭐 어떤 전쟁이라는 부분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럼 전쟁을 없애기 위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폭력이 없앤다 할 때 그 폭력이 없애는 방법이 뭐냐? 폭력을 없애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 하경아?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음, 폭력을 음, 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그렇지. 있겠지만, 네.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엄벌에 처해서 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무조건 다 폭력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그냥 가둬버린다던가 추방해버린다던가 뭐 그런 식의 강력한 정책으로 강력한 법률로 폭력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부터 왜 막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른바 폭력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야.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폭력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안정제 주사, 심리 안정제 주사를 뭐 사람들에게 뭐 늘 맞게 하겠다던가 라는 방안으로 유토피아니까 이제 가능한 일이지. 아니면 이제 폭력을 유발시키는 뭐 각종 폭력 만화 뭐 이런 것들 다 음, 폭력적인 게임 이런 것들 다 뭐 한다던가 제거하겠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던가 뭐 어쨌든 그 폭력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런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어려서부터 뭐 폭력에 대한 그 비폭력 평화 교육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강화를 함으로써 폭력이 억제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의와 고민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점은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사회에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각종 비리와 뇌물이 남아있다. 유토피아 정정당당할 것이다. 모두가 노력하면 결과에 정정당을 얻을 수 있는 얻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닌 자신의 실력, 노력, 결과에 영향없이 사회가 받아들여서 행복하고 있다 해서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사회들 좋은 얘기지.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없는 거야? 어떤, 어떻게? 라는 부분들이 그럼 이 사회에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학연이든 지연이 없는 어떤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학연이든 지연을 없애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잖아.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뭐 대학 있는데 그걸 다 그냥 제1대학,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평준화 시키자는 거야. 아니면 이거 저기 하면 돼. 막 섞어버리면 돼. 추첨제로. 그러니까 섞어버리자는 얘기야. 그래갖고 내가 어디 저기 하는지 없애도 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그 향후회라는 게 있어. 아니면 동문 모임, 음, 동문회, 향후회 이런 걸 다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런 향후회 이런 걸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야. 같은 동네라고, 같은 뭐 친척이라고, 뭐라고 해서 종친회 이런 거 싹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이력서라든가 이런 거에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런 걸 아예 기재를 못하게, 못 밝히게. 사회적으로 내가 뭐 어디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라고 하면은 벌금 매기는 거야. 어? 그런 다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학연혈연 지연 등이 없는 어떤 그런 사회 아니면 실력과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된다고 해서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무슨 복면가왕 그런 프로그램처럼 아니면 요즘에 블라인드 인터뷰라고 그러나 블라인드 인터뷰 이런 것처럼 오로지 실력으로만 하게 하게끔 하고 개인의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은 하나도 전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아니 뭐 지금 어떤 선생님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를 든 것처럼 너가 한번 그러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는 부분들. 자,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 국민들에 대한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론도 해갖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런 지도자를 도대체 어떻게 뭐, 뽑을 거냐? 지도자, 그다음에 국민들 또한 때 비판하고 처벌할 자유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 또한 국민들의 요청을 잘 들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국민들의 요구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고 당연히 지금 하잖아. 근데 그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안 되고 있다 그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학경이가.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그 국민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요청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거냐라는 부분들, 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빠져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아예 구체적으로 써놨잖아. 그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직위를 거치고 그중에서 다시 선발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재산도 못 갖고 그냥 오로지 정치만을 하게 되는 철인 정치론을 펼치겠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계획, 플랜을 제시를 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너가 지도자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라는 점에서 그 예를 들면 뭐 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도자들은 이른바 경청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된다. 아니면 경청을 얼마나 경청했는가, 경청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뭐 공개를 한다던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어 국민청원제도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제 언론에 관한 어떤 그런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그럼 언론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 어? 언론이 근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라는 부분에서 그럼 그것들을 역시 그 강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거 유토피아에서 원활한 세금 관리도 중요하다 해서 세금을 달 수 있다는 걸 검증해야 할 것이다라는 점도 그다음에 세금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세금 문제 관련해서 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것들은 좋은 문단을 구성해서 쓰는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제 내가 더 조사를 해서 상속세가 현재는 그 몇 프로를 내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현재 상속세는 이미 이렇게 내고 있거든. 단 네. 문제는 이제 뭐야? 이게 그 범위가 있다는 거야. 10억 이하 밑에는 상속세가 거의 안 되고, 뭐 10억에서부터 뭐 20억까지 얼마 되고, 뭐 아,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내고 있는 거고, 오히려 뭐 몇백억 이상일 때는 아예 뭐 50% 이상을 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속세 또한 3, 40% 내야 된다는 것들이 모두가 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얼마 이상에게 해당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더 이제 디테일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 사실 유토피아는 매우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움을 실제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조금 더 나은 사회,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역시 끝맺음도 잘 끝맺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하경이가 전반 하경이 나름대로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것 자체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그 빠져 있는 문제들 지금 학교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권, 그다음에 의료교육, 그다음에 폭력 전제, 그다음에 이 뭐야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사회 모습,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뭐야? 학교가 여기서 더 추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중요하게 빠져 있는 것들이 이른바 경제 시스템, 경제 아, 그러니까 뭐 일자리는 어떻게 나눌 거냐, 일은 누가 얼마큼 할 거냐. 그 음, 분배도 아까 물론 얘기는 했어. 뭐 기본소득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속세를 통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분배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종교 종교에 대해서는 또 하경이가 어떤 음. 생각도 유토피아에서는 종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질 건가? 하경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국교로 기독교만 저기하고 나머지 종교는 다 뭐야죠? 폐지하자, 없애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다 기독교만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뭐 이런 주장을 펼 수도 있잖아. 반대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아예 전면적으로 뭐 허용하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상사회란 그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되어서 어떤 그 뭐야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신론 뭐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아예 뭐 하자? 없애자 없애 왜 그쵸, 이렇게 그쵸. 쓸데없는 짓을 하냐 종교에 그 에너지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긴 또 이제 종교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어떤 고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하경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어때 하경이가 그 고민을 좀 해보니 어땠어 글 쓰면서? 일단은 응, 되게, 어,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응, 제가 지금 현대사회에 갖고 있는 응, 뭔가 불만이나 생각하는 문제점 같은 거를 응, 되게 강하게 깨달은 것 같고, 그리고, 응, 한 나라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 세세하고 어려운 일이란 걸 깨달았어. 응. 꼭 이제 그 나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하경이가 유토피아 가정을 꾸린다라면 하경이의 유토피아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너가 꿈꾸는 가족의 이상향은 어떠한 건가라고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나중에 무슨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던가 그럴 때 그 사업체 안에서의 유토피아란 과연 도대체 어떠한 일 건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지금 뭐 이렇게 뭐 도서관 뭐 이런 그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영어 도서관 뭐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 근데 거기서의 가장 유토피아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 건가? 그리고 그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 아니면 지금 학연이가 속하고 있는 그 너네 음, 반에서의 유토피아는 도대체 뭐냐, 이상적인 반은 어떠한 모습일 거냐라는 거지. 이상적인 반의 모델들은. 그리고 그것들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건가. 또 학경이가 지금 쌤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 학경이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여기 지금 독서교실 온라인으로 독서교실 수업하고 있는데 요거의 또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는 얘기지. 우리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꼭 완전한 국가다라는 그런 아주 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작은 거, 너의 교실, 너의 가족, 너의 뭐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 구성원들이 바라는 건 뭐나. 그리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기라경, 기라경의 기라경 유토피아는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경이 너 자체가 하나의 우주고 하나의 세계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만나는 세계라는데 기라경이라는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그래야 그것들이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나. 기라경 자신은 너의 삶은 정말, 유토피아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너에게 외부에서 이렇게 강제된 부분, 네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잖아. 네 힘으로는 어떻게 바꿔? 네가 2024년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건 바꿀 수 없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제 네가 바꿀 수 있는 부분, 너의 여력이 너의 그 뭐야 힘이 작용되어서 변화 가능한 부분들. 사실은 2024년은 바꿀 수 없지만 네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네가 바꿀 수 있잖아, 사실은. 쉽진 음, 않지만 네가 아예 이민을 가버린다던가 뭐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다던가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너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가 과연 하경이가 과연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본 사람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과 그 차이는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경이가 우리가 선생님이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뭐냐라는 분에서 이제 몸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춘기의 시기라는 거는 기라경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 갈 것인 건가? 어떤 내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지. 그래서 종교인들 종교인들한테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야. 내 삶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한 어떤 그런 삶이고, 이른바 경건함을 바탕으로 두고, 거기에 이제, 몰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이라, 뭐야, 쾌락이야, 쾌락. 즐기는 어떤 그 인생을 끊임없이 즐기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고. 어때, 학경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 아니면 뭐 어때? 지금 선생님이 어떤 이런 기라경의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 근데 그렇게까지 뭔가 응, 고민을 한 적은 없지만 응, 약간 늘 사실 응, 고민을 하는 건 뭐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뭐 응, 지금 현재로서는 응, 뭐 어떠한
응, 전공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갈 건가가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응,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는데, 늘 응.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직업에만, 전공에만 너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커. 그래서 직업 전공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직업 전공 못지않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뭐에 두고 살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거면지. 사람이란 존재는 왜 사는 건가? 사람의 존재는 왜 있는 건가? 산다는 건 뭔가?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하경이 머릿속에서, 하경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귀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네 머릿속에다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고민들의 내용이 달라질 거란 얘기야. 결국 이제 그 투입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냐에 따라서 그 재료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제한적이잖아. 해산물이 하나도 없이 해물 요리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해산물도 있고 뭐 다른 거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그와 관련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재료. 재료가 뭐가 갖고 있냐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똑같은 재료를 갖고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다르잖아. 네.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점에서 이제 하나는 내가 내 삶이 어때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내가 요리하는 방법들. 그거를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동시에 근데 아무리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재료라는 것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했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게 이제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종교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사상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가 책으로 읽던 간에 뭐 남에게 듣던 간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너의 고민들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민되어서 또 이제 기라경표의 어떤 그런 이상형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찍 끝내도 되지? 일찍 끝내는 날도 있어야지. 그치? 자, 잠깐만. 다음 주에 책이 꼰대 아빠와 등골 브레이크의 브랜드 썰전이라는 책이야. 꼰대 아빠와 등골 브레이크의 브랜드 썰전. 그래서 어, 브랜드,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건데, 하경이도 브랜드에 관심 있어? 그, 크게 한, 어? 네. 브랜드에 관심 있어 없어? 브랜드에 관심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좋은 브랜드 옷, 아, 뭐 신발 같은 거, 좋은 브랜드 신발을 사고 싶은 욕망이라던가, 그걸 못 사서 속상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어? 아니면 너 특별히 브랜드에 신경을 안 써? 그런 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 있으면 좋긴 한데 강하진 않아? 네. 주변에 그런 거를 되게, 그, 집착하는 친구도 있지 않아? 강하게 요구하는? 네. 있어? 어,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서부터 이게 막 명품백으로 대표되는 그 브랜드에 대해 상당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도 그런 명품 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점점 크고 있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책이야. 그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들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것도 이제 우리 자기를 확인하는 거지 사실은. 그 책에서 명품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견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그렇다면 나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분에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들어온다고 했던 친구들이 안 들어와서. 어쨌든 잘 지내고 이제 네, 중학교 1학년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엔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만나겠네. 네. 그래갖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아직 모르지. 담임 선생님 아직 모르고 반만 알아요. 반 반 친구들만. 친구들은 알아?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네, 알아? 반 어, 배정은 나왔는데 선생님을 몰라요. 반 배정은 돼갖고 뭐 그래서 뭐 절친하고 같은 반 됐어? 그건 아니면 아닌데 새로 시작해야 돼? 나쁠 나쁘진 않아? 근데 어, 사실 음, 나쁘지 않은데 음. 걱정되는 게 있어? 아니요. 걱정되는 건 딱히는 없어요. 그냥 그래. 선생님이 아, 체육쌤만 아니면 좋겠다. 왜? 왜? 1학년 때 체육쌤이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음, 2학년에 담임쌤이 체육쌤이 되게 자주 걸려가지고 조금 음, 체육쌤이 조금 좀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싶단 어, 말. 그래. 아니, 하경이 네가 선생님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였어? 왜 반에서 단체 계약 줘? 너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 학교에? 그 아니, 다른 쌤들 안 그러는데 체육쌤만 그래요. 체육쌤 어, 약간 음, 조금 네 그래서 피하고 싶.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하경이의 기도가 통할지. 다음 주에 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음.